지금 저희가 이 홈빌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실은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져 있다.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까지 들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올해 너무 드리면서 집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황혼 이혼이 늘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코로나 특별한 상황들이 가정들의 이제 부부들의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어도 이 교회들 속에 이 가정들, 부부들 관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의문이 있고 염려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도 봐도 코로나의 가장 신앙생활에 직격탄을 맞은 그룹이 그 청년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 정착하는데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해도 잘 나오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렇게 다양한 이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부부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홈빌더라는 패밀라이프에서 부부 소그룹 전략을 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부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우는데 너무너무 유용한 전략이고 도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 홈빌더라는 도구와 전략을 통해서 부부들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홈빌더란 뭔가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을 따라 부부관계를 성장시키고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배우는 부부 소그룹 모임이다. 그러니까 홈빌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홈빌더가 있고 부모 홈빌더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부부가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부부 소그룹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홈빌더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부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빌더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부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에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격려와 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실은 그 안에 그 자체적으로 이미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혼 생활은 깨가 쏟아지는 시기이고 로맨스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 시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적응하게 되고 만들어져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로맨스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어려움과 갈등들을 일으켜서 신혼 시기부터가 이미 시련을 경험하는 부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신혼 시기 이후에 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사춘기를 지나는 시간, 우리의 갱년기를 지나는 모든 시간 특별한 부부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인생의 주기 속에서 오는 이미 어려움들이 결혼 생활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성장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결혼 속에 있는 그 계획이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한다면은 부부가 실은 서로 격려받고 지지받지 않으면은
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홈빌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소그룹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지지와 공감과 격려를 받는 최고의 좋은 전략이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신 것처럼 성경적인 소그룹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의 형태라는 것이죠. 이 홈빌더는 그래서 이 홈빌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인 소그룹으로 부부 소그룹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와 격려로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성장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게 홈빌더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홈빌더가 왜 유익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홈빌더 유익이 나와 있는데 홈빌더가 유익한 이유는 홈빌더는 소그룹 중에서도 실은 자기 오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두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부부의 실은 부부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부 문제를 안전한 공동체에서 충분하게 나누어서 서로 공감과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오픈이 일어나는 것이 홈빌더입니다. 그래서 그 홈빌더 안에서 자기 오픈이 되면서 자기 오픈이 그냥 비난이나 아니면은 까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 실은 부부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부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부부들이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게 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차이들로 인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과 이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 두 사람은 그 차이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 공감과 이해를 서로 못 해줄 수 있는데 한 서너 부부가 잘 자기 오픈이 되면은 내가 이해 못했던 것들을 더 저 아내는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다른 남편의 이야기나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공감이 되어지면서 깊은 이해가 일어나서 우리 부부 두 사람의 그 이해와 공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홈빌더 유익이고요. 그 속에서 실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홈빌더를 통해서 저는 제가 전형적인 내향형이고 이성형이거든요. 제 안에는 전형적인 외향형이고 감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런 감정 언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실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막 놀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래야지만이 사는 사람이고 저는 가능하면 뒤로 숨는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아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감정형 아내의 그 모습이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원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제 아내에게 제가 적응해 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충분한 자기 오픈과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좋은 시간이 노출될 때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홈빌더 유익입니다. 자, 그럼 홈빌더의 장점은 뭐냐? 교제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나누는 것이라면 곁길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부부 홈빌더, 부모 홈빌더라고 돼 있어서 이게 교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부들이 꼭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제가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전략이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시리즈, 그다음에 양육 시리즈, 부모 시리즈 이렇게 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잘 나눌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홈빌더의 장점은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홈빌더는 그냥 나누는 것들인데 두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한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부부들이 이 홈빌더 교재를 가지고 홈빌더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빌더와 홈빌더 사이에 부부 데이트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부부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홈빌더 교재 안에 홈빌더 과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부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나누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홈빌더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고, 또 그 뒤에 부부 두 사람이 부부 데이트를 하면서, 좋은 부부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 데이트를 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꾸준히 하게 되면 자기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는 게 홈빌더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이나 신혼부부 모임이나 뭐 직장 신우회나 친밀 그룹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쉐어링 중심으로 교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도 쉽고 전수하는 것도 쉽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게 홈빌더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이 홈빌더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팬데믹 전에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홈빌더를 세 부부, 네 부부 정도가 모여서 오프라인 홈빌더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팬데믹이 되면서 온라인 홈빌더를 저희가 전환을 했었는데, 이 온라인 홈빌더를 하면서도 이 오프라인 못지않게 충분한 부부의 공감과 이해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한 교회 이제 홈빌더 모습인데요. 이 그룹도 제가 이제 홈빌더 그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마쳤는데,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마무리했는데, 동일하게 좋은 효과들, 부부들의 변화들을 간증을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그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도 아마 교회 사역이나 모든 것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홈빌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래서 홈빌더는 기본적으로 부부 홈빌더, 부모 홈빌더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이제 부부 홈빌더로 이제 부부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9권의 교재가 있고, 부모 홈빌더가 이제 4권의 교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리뉴얼된 거는 1권이 되어 있는데, 올해 중으로 이제 2권이 더 리뉴얼돼서 나올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 홈빌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홈빌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빌더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홈빌더로 이제 부부 소그룹 모임을 한 다음에 반드시 부부 홈빌더는 부부 데이트를 해서 그를 본인들의 부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홈빌더는 소그룹 나눔, 부모 홈빌더 나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데이트할 수 있는 것도 되어져 있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돼서 그 홈빌더와 홈빌더 사이에 자녀와의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도 추가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부부 데이트도 하고 자녀와의 데이트도 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홈빌더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홈빌더의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들이 실은 홈빌더를 부부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부부들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홈빌더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홈빌더는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 생활을 실은 잘 건강하게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은 실은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들이 실은 서로 다른 차이에서 사랑하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환경과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결혼 생활 속에 이미 갈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결혼이 갈등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건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 예비학교 하면은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가르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결혼은 실은 그 안에 성장을 하기 위한 시련이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차이들로 인한 갈등의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결혼의 갈등은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결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좋은 시간에 많이 노출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격려와 지지와 공감과 이해를 받는 좋은 시간에 많이 노출되어야지만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좋은 시간이 노출되는 양육의 시간 이게 부부들 결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다루는 좋은 시간들은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코이노니아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 부부들이 영적인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하게 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예배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부부를 만져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부부가 친밀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그래서 실은 부부 관계를 다루는 것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저희가 홈빌드를 보면 다르지 않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관계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홈빌드의 기본 원리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빌더의 두 번째 기본 원리는 뭐냐면 나눔과 적용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빌더에서는요. 성경은 물론 당연히 이 교재가 모두가 성경을 바탕으로 돼 있고 말씀도 들어가 있고 성경을 적용하는 성경 공부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본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인도자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자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도 배우시겠지만 들으시겠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그룹 안에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도 실은 가르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냥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그런 나눔이 홈빌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자기 오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원리고요. 그리고 이 홈빌더는 120%의 자유가 있어서 자발적인 나눔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발적인 나눔의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120%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 홈빌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안전한 공동체라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임 그룹이 진짜 안전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부부의 어려운 얘기들이라든지 좋은 것이라든지 힘든 것을 나누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새어나간다. 이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홈빌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시작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할 때 가장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는 그 비밀 서약서를 받습니다. 홈빌더 시작하기 전에. 이 홈빌더에서 들은 다른 부부의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상담받듯이 서약서를 저희들이 쓰게 하고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공동체가 됐을 때 자발적인 나눔과 최고 수준의 자기 오픈이 일어나서 공감과 지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홈빌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홈빌더의 기본 원리의 그 세 번째는 홈빌더는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양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없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부분은 없다. 이게 저희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빌더를 강조할 때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 뭐 부부 세미나 무슨 홈빌더 이런 걸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저런 데는 다 문제 있는 부부가 가는 거야. 저기에 참석하면은 이제 문제 있는 부부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좀 많이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각되는데 근데 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도 문제없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빌더는 원리가 뭐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성장이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부부관계 속에서 거룩해져가는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홈빌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받고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게 한 번 이해받고 한 번 수용되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반복돼서 연습돼서 좋은 시간에 오래도록 노출되어질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 그렇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빌더는 그냥 일회성 세미나나 일회성 어떤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이상 한 권을 이것을 마무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최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홈빌더를 해보면서는 정말로 부부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부부에게 정말 적용이 되어져서 그 변화가 안착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부마다 다르긴 하지만 1년 정도의 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한 번 변화가 아니고 그 변화가 지속돼서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이런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홈빌더는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되는 것들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까도 홈빌더 자체가 홈빌더 나눔과 부부 데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 데이트가 일상화되어집니다. 홈빌더를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는 처음 실은 이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나 부부 관계를 잘 다루지 못했던 부부들이 오면요, 두 분이 부부 데이트 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부부 데이트를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거의 그냥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머쓱하게 있다가 나온 그런 부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의외로 부부들이 실은 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홈빌더를 하면서 부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조금씩 뭘 대화해야 될지 또 몰랐던 부부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속 이야기를, 또 감정을, 그리고 일상의 대화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을 두 사람이 부부 데이트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관계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홈빌더를 했던 부부들 가운데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은요, 그 권사님 부부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홈빌더를 정말 그냥 끌려오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리도 지르시고 반대하시고 이런 화도 내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홈빌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하고 제발 편안하게 대화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내 생일 선물로 홈빌더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홈빌더를 했는데, 홈빌더가 끝날 때 되는데 보니까 내 남편이 나하고 관계만 좋아질 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뻥 하고 뚫렸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런 부부 데이트가 일상화되어지면서 부부의 친밀도들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홈빌더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거는 전문가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부부 모임이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정말로 일상적인 교회 시스템에 그냥 외부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고 세미나 해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실은 그 다음에 또 외부 전문가 와서 또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실은 임팩이 있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양육 시스템 안에서
가정들이 건강해져가는, 그리고 부부들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그것으로 이 홈빌더가 전문가 사역이 아닌 평범한 부부 사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경험이고 확신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컨설을 통해서 또 D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홈빌더 개관을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그룹이나 여러분의 주변 그룹이나 교회에 이 홈빌더를 정말로 이런 다양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배우시고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홈빌더 개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